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금 전 오후 1시 20분쯤 검찰청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단식 때문인지 굉장히 느릿한 걸음으로 들어와서 민주당 의원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는데요. 그런데 따라붙은 기자 질문에는 이렇게 손을 들어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준비한 이야기 연설문 없이 이야기했는데요. 현장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두 번째 검찰 출석인데 오늘은 대북 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대북 송금 관련 공문에 도지사가 직접 결재했다고 하는데 사실 맞을까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조폭한테 100억을 받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오늘 검찰이 증거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굉장히 자신감을 내보였는데요. 네, 역시나 그랬던 것처럼 모든 혐의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죠. 네. 더구나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연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폭로전을 거듭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겨냥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조폭 출신 또 불법 사채업자 출신이라고 하는 네. 굉장히 강도 높은 표현까지 써갑니다. 이런 사람에게 돈을 줄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고 얘기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런 사람에게 이 불법 법인카드들을 썼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 임명했던 네. 최고위직 자리 이화영 부지사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죠. 그랬던 김성태 회장이랑 가까웠던 게 이화영 부지사고 네.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있는 인사들과 만나는 김성태 회장과의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이재명 당시 지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진행됐다라고 네. 한다면 본인이 정말이지 무능한다는 것을 자임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정황 증거 없이 이재명 대표를 부르지는 않았을 거라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부인하고 있는 내용들을 과연 조사 과정에서는 어떻게 얘기할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이 질문 하나만 답변을 했습니다. 경기도 공문에 대해 결재한 내용 물어봤더니 뭐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들어갔어요. 오늘 검찰에서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검찰이 제대로 질문 못할 거라고 봅니다. 증거가 없거든요. 방금 이제 이화영 부지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역으로 제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 가정입니다. 모 최고위원이 뇌물 받았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거고요.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오늘 수원지검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렇죠. 왜 고발했냐면요. 김성태 회장의 대북 송금 지원, 돈이 흘러간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흘러가는 것은 수사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것들을 개연성, 김성태 회장의 증언에 의해 가지고 수사한다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된다. 뇌물 비리 사건은. 근데 왜 돈의 흐름을 수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어떻게 의심을 하냐면요. 김성태 회장의 돈의 흐름을 수사하지 않음을 통해서 김성태 회장과 딜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거짓 증언을 유도하려고 한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저기 우리 기자님이 질문하셨는데 대북 송금에 대해서 좀 심합니다. 대북 송금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송금안이 경기도라고 하는 공공기관에 결제 서류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합니까?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해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요, 위원회 구조를 통해가지고 철저하게 보고사항이 아닌 결제사항입니다. 네.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에 대해서 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언론에 나오는 것, 검찰이 흘려진 정보를 가지고 저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검찰에서는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중국 방문한 내용에 대해서 사인도 이재명 대표가 한 게 있다,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이화영 지사의 활동에 대해서 사인했을 수 있습니다. 이화영 지사가 대북 송금하겠다라고 서류를 올릴 수도 없고요. 대한민국의 공적 자금인 경기도에 돈을 줄 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야 양측이 굉장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소환 조사 관련해서 오전에 여의도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죠. 희대의 선거 공작의 최종 종착지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대선 패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출석해서 조사받는 것입니다. 대표께서 단식을 하지 않았다면 나라와 우리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달라는 말씀을 드리려 했습니다. 저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수사를 1년 반 이상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반드시 엄중한 역사적 법적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방금 박지원 부원장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1년 반이나 검찰 수사 끈 걸 보면은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국민들도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을 재판 방해라고 사법방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이 변호인들에 대한 지연들이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초창기 이뤄지게 될 때는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장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 놨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연결고리들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집단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듯이 정치적인 메시지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소환 조사돼서 조사를 받고 만약에 검찰이 이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로 조작, 정치 수사에 일관하는 것이라면 얼른 구속영장 치라 그러고 여기에 법원 영장 실질심사 받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각을 통해서 실질적인 무고함을 입증하면 될 일인데 지금 있게 되는 소환조사 날짜도 차일피일 회피하고 네. 현재 있는 단식도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방탄 단식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날 토요일에 조사받고 난 다음 검찰에 대한 문제를 핑계대면서 결국은 조서의 날인까지 해놨던 문제 때문에 지금 오늘 다시 재소환되게 되는 건데 네. 과연 최종적인 문제에 대한 평가, 판단은 사법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어떤 내용들을 검찰이 면밀하게 확인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진술조서 아직 사인을 안 했습니다. 영상 녹화도 거부했는데 김진일 변호사님, 오늘도 영상 녹화 사실상 거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뭔가 일반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이제 다 조사를 받고 네. 본인 얘기가 그대로 쓰여져 있는지 다 확인을 하고 서명 날인을 하고 이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반 어떤 사람들이 조사를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주말에 양측에서는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냐 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이 대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 얘기가 제대로 안 써져 있다라고 해서 거부를 한 것이고 검찰 측은 그런 것은 아닌 이거 왜 서명 날인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대표가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채 이제 조사실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작성해 놓은 조서 자체가 이제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또 이제 조사가 이어지는데 오늘 조사에서도 이 대표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대표가 미리 이제 영상 녹화에도 거부를 하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표명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한편 검찰에서는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계획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 대표가 건강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네. 조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조사 없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네. 그 이유가 바로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이제 시간 끄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검찰에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대표의 계획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하나를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요. 사인하지 않는 것과 영상 녹화를 뜨지 않는 것은 방어권입니다. 할 수 있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법에서 할수 있는 선택의 문제다. 방어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조사 때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 단식 지금 13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식 전과 후 검찰 출석 모습 확연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까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이 사태에 책임을 지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국정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간일 뿐입니다. 네, 단식 전과 후 확연히 다른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이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먹은 음식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희 변호사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지난달 이제 30일에 전남 목포역 광장에서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를 가진 다음에 같은 날 그 인근에 있는 그 북한 근처 횟집에서 이제 식사를 했다고 한 매체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횟집에서 식사를 한 것인데 네. 그 식사에는 뭐 화로회라던가 매운탕 등이 이제 나왔고 이렇게 식사를 한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이 대표가 직접 이제 방명록도 남겼습니다. 그 방명록 내용에는 함께 사는 세상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는 이제 방명록을 남긴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횟집에 들렀다라는 사실이 이 당사자들이 아니라 다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네. 먼저 되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은 그 자영업자들, 그 수산업 관련된 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왜 가서 먹었으면서도 떳떳하게 본인들이 공개를 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 네. 것입니다. 박지민 부원장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천박하다. 어떻게 오염수 방류 저지와 회를 먹는 걸 연관짓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니 뭐 그러면 횟집에 가서 수족관에 바닷물까지 먹어야 됩니까? 이거 코미디쇼. 국민의힘에서 지금 회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식사하는 것까지도 이런 식으로 해프닝처럼 해서 비판하는 게 좀 과합니다 사실은. 네, 어제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 찾아와서요. 눈시울을 붉힌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지내? 아니요, 견디는 안 그래도 내가 박지원 위원장 보고 싶었어요.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대표님. 진짜 그만하셔야 돼요, 대표님. 저 정말 이제 같이 싸우겠다고 말하려고 왔으니까 대표님 그만해주세요. 아이고 여사님,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직은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뭐 이게 대수겠습니까? 여사님 건강이 어떤지도 걱정되네요. 어쨌든 이렇게 전화 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저한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거니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나왔습니다. 초현실적이고 그로테스크해 보인다. 조홍천 민주당 의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조홍천 의원의 얘기에 따라서 중간 단계 없이 너무 그냥 확 건너뛰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민주당 내에서도 유발하는 것 아닙니까? 조홍천 의원뿐 아니라 이상민 의원 등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해왔던 의원들이 꽤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단식에 대해서 어떤 명분으로 단식을 했는지가 명확치가 않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 단식장을 찾지도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물론 이낙연 전 대표처럼 이른바 비명계라고 불리우지만 현실에 대한 건강상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단식장을 찾았던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당내에 대한 통합도 중요한 상황일 텐데 과거에 해왔던 행보랑 관계없이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뜬금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싸우겠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니 과거에 해왔던 말과 지금의 행동들과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맥락 없이 뜬금없는 태도로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내에서의 결집을 넘어서는 다소 좀 기이한 행동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장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 대목들도 있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 오늘 단식 13일째 들어선 이재명 대표 단식 기간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다. 상상을 초월한 기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식 투쟁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과거 단식 투쟁에 나섰던 정치인들 영상 모아봤습니다. 국가 소열 2위 국가가 많이 위태로울 때 소열 2위라는 저는 진짜로 했거든요. 진짜로 했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이제 실려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장기의 괴사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특히 야당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만류해야 됩니다.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밖에서 네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해줘야 내가 이른다지. 수익 맞고 이제 그만해.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국민들이 다 알잖아 이제. 네가 좀 해줘. 힘들어 죽겠다.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오늘 검찰 소환 조사 이야기 전해지면 내일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플리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